30년 전 한 할머니가 병상에서 손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오히려 손자를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때문에 매일이 행복했단다. 그 한마디가 그 손자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파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투로 전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와 말투 그리고 그 따뜻함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좋은 말을 쓰면 나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 됩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말부터 다릅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짧지만 깊고 담백하지만 따뜻합니다. 요즘 혹시 자신의 말투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투 하나가 나를 설명하고 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말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크지 않은 목소리여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말의 비밀이 있는 걸까요? 사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말투에 스며들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서 변화합니다. 말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선과 말의 지혜를 통해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말투 하나로 품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은 내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건 단지 말의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그 말에 스며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진심이 담긴 말은 서툴러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오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예쁜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전해져서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해준다는 뜻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투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 속에 진정성과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수많은 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성격도 거칠어지고 고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성격도 고와집니다. 이것은 말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말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기법이나 테크닉만으로는 진정한 품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배려심이 바로 말의 품격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말의 품격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좋은 말을 쓰면 나도 좋아집니다. 좋은 말을 쓰면 나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을 사용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말의 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자주 사용하면 그 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말이 단순히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사람과 짜증나라고 말하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분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더욱 부정적인 기분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찾아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이 그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거친 말은 우리의 감정을 거칠게 만들고 고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고와지게 합니다. 이것은 말이 우리의 정신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욕을 하면 화가 더 커지고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말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말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시를 자주 읽으라고 권합니다. 시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말들이 우리의 일상 대화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그에 따라 변화합니다.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사용하면 나의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좋은 말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품위는 적당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적당함이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함은 상황에 딱 맞는 말, 상대방에게 딱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깊이 관찰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적당히 하고 조언을 할 때도 적당히 합니다. 그들은 지나친 칭찬이나 과도한 조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선에서 멈춥니다. 적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말의 품격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요란한 말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편안해합니다. 칭찬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지나친 칭찬은 진심이 의심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칭찬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배려심이 바로 적당한 말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적당함은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바로 품위 있는 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주의 깊게 피합니다. 특히 나이, 건강, 외모에 대한 언급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살이 많이 찌셨네요.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말하는 사람은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평안하시죠?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같은 관심을 표현하더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남의 불행을 소재로 한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나 불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격도 떨어뜨립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보다는 남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교하는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니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는 말은 피하게 됩니다. 5번째, 자랑하지 않는 말이 진짜 어른의 말입니다. 자랑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줍니다. 돈 자랑, 지위 자랑, 자녀 자랑 등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나 가족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랑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 대신 함께 나누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어라 대신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포함시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함께하는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말할 때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더 큰 품격입니다. 공감과 배려가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말들입니다. 힘들겠네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6번째,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구 중에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지나가던 할머니의 인사 한마디에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보다는 진심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함께 있어준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남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만은 믿어준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하는 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말, 혼자라고 느낄 때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특별한 기법이나 화려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괜찮다는 말보다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도 좋은 말 못지않게 중요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져서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고 포기가 도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하고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태주 시인의 지혜를 통해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좋은 말을 쓰면 나도 좋아지며 품위는 적당한 말에서 드러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으며 자랑하지 않는 말이 진짜 어른의 말이고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법을 배우고 말하는 기술을 익혀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툴고 어눌해도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의 품격은 화려한 어휘나 유창한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료에게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따뜻하게 말해 보세요. 친구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자주 전해 보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 갑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듯이 좋은 말을 쓰면 나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뜻해지고 성격도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고우시네요. 평안하시죠? 함께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런 말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품격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또 다른 시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꽃이 되고 꽃이 말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향기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하루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